자, 오늘 금요일 영상은요, 제가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바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담도 많이 하고요. 제가 또 의뢰인들이 좀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건물도 많이 보러 다니고 이러면서 좀 바쁘긴 해요. 근데 제가 겪어봤던 것도 있지만, 제가 항상 만나면서 의뢰인들, 아니면 뭐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그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영상 찍어서 설명해 주면 너무 좋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게 지금 주제거든요. 자, 여러분, 투자를 할 거나, 내가, 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내가 목표를 지향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일이 있어요. 근데 가장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시작할 때. 이런 거죠. 내가 시험 볼 때, 내가 어떤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어느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랬을 때, 내가 이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반대로 내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는데, 자,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자하고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업을 잘하면 좋겠지만 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내가 투자한 이 사업 금액이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3억을 투자했어요. 3억을 투자했는데 이 3억이 내가 굉장히 힘든 한 30년, 2, 30년을 모은 3억이에요. 예를 들면. 그 돈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무섭잖아요. 내가 30년 세월이 날아간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반대로 투자를 한번 볼까요? 투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억이든 20억이든 정말 힘들게 모았어요. 이거를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돈을 모았어요. 자,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을 모았는데, 이 10억을 투자를 내가 했어요. 근데 이 10억이 5억으로 쪼그라들거나 3억으로 쪼그라들거나 오히려 0이 되거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은요,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하는데 내가 표현을 못하고 너무 막연한 생각이다 보니까 남한테 얘기하기가 좀 본인이 생각하기도 막연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 누구나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인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뭐 우리가 요번에 그 자가에 사는 김부장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것도 그 상가 분양에서 상가에 대한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분양상가 잘못 사가지고 망한 케이스, 그리고 정년퇴임해가지고 내 모든 거를 상가 월세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하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한순간에 내 돈 다 날라먹고 오히려 빚에 치들러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와자자자자 무너진 케이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게 뭐 막연한 건 아니고 솔직히 현실이기도 했었고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가 더 무섭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창업해가지고 우리가 늘상 보잖아요. TV 볼 때 창업을 한 사람들이 돈 말아먹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뭐 어디 되게 잘 살던 사람들이 뭐 사업하는 사람은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원룸에 산다거나 뭐 반지하 산다거나 뭐 이런 거 케이스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사실인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사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딱 와닿으면 정말 두렵거든요. 저 케이스가 내가 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10억도 보존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괜히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이 10억 날려먹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다 보면은 계속 한도 끝도 없어요. 한마디로 땅 파고 들어가는 거죠. 계속 땅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 사고가 완전히 거기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매몰되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되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걸 접근했을 때는 그 장점을 보고 접근했던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점은 없어지고요. 점점 두려움만 커지고 단점만 일만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걸 보고, 그 다음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리스크만 보기 시작하다 보면은 단점은 너무 작아져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연결시키는 분들은 한 3%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특히 건물 투자에서는 그렇거든요. 아파트는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대해요. 그 내가 사는 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내가 들어가 살면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특히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타이트해요. 상업용 건물 투자하면 임차인에 들어가 있고 임차인의 월세를 줘가지고 이 월세를 가지고 내 대출이자도 갚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들어가는 리스크가 굉장히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함이 없고 오히려 타이트한 기준 둔단 말이에요. 근데 상업용 건물일수록 오히려 공부할 게 굉장히 많고 더 어렵단 말이에요. 더 어려운 거에 대한 기준치가 밑도 끝도 없는 기준이 높고 반대로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관대해요. 재건축이 뭐 한다고 했는데 20년, 30년 지나도 관대해요. 아,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굉장히 관대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건물 투자, 특히 상업용 건물 투자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계속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단점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투자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경험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느끼는 점도 있으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 상황이 아닐지에 대한 부분을 잘 한번 매치시켜 보세요. 자, 내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건물을. 그래서 땅을 사는 것까지는 오케이. 땅은 내가 산단 말이에요. 이 땅을 잘못 사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뭐 근데 크게 이런 고민은 많이 안 해요. 왜냐면 땅은 뭐 내가 뭐 엄한 뭐 산속에 있는 땅을 사는 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땅을 샀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건물 짓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 희망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상업용 건물 짓고 아니면 원룸 건물 지을까? 설계 멋지게 해가지고 이 주변에 가장 이쁜 건물 지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되냐, 막 공부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요즘에 하도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물 짓다가 시공사가 돈 먹고 날라가지고 건물 중간에 멈춘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떡하지? 내 돈 날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건물에 대한 부분을 막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막 찾아요. 망한 케이스, 잘못된 케이스. 시공사가 갑자기 유치권을 딱 해가지고 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들을 만드는 케이스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이상한 막 건물 이상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유치권을 걸고 막 경매도 넘기고 막 이런 최악의 상황들에 대한 걸 내가 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지금 특히 건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주택 투자보다 훨씬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정말 내 돈 10억이면은 레버리지 20억, 30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10억 날아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채무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무서워서 못 한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안 좋은 케이스를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시공사가 악질 시공사를 만나가지고 내 공사가 안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부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내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시공사 대표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보고 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저 사람이 좋은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쳐요. 잘 따져보고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좋은 거하고 좋은 사람 쳐. 그 사람이 갑자기요, 건물 짓다가 뭔가 다른 사업이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내가 짓는 건물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의도한 걸까요,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거를 내 사례로 끄집어내잖아요?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런 걸 없애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공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공사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내가 공사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시공사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의 기준이 뭔가를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보험을 들어갔을 때 내가 이거가 잘못됐을 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 한때 부분을 내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 공사를 진행할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사를 금액을 납부를 해야지 어떤 방법으로 공사 대금을 납부해야지 안정성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체크하는 거죠. 내가 그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조건에 맞는 시공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건물 지었는데 또 하자도 너무 많다라는 잘못 지은 건물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어떤 보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 보험을 잘 해줄 수 있는 그 시공사가 있는지를 내가 선정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알아봐야 되는 공부해서.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는 부분이 막연한 두려움. 저 사람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막연한 두려움인 거죠. 두려움인 거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사기꾼들이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믿고 해보세요. 이런 말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잘 모르는 사람들. 아, 대표님 믿고 하겠습니다. 누굴 믿습니까, 세상에? 본인 자신만 믿어야 되는 거죠. 본인 자신을 믿고 내가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뭔지에 대한 걸 공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건을 맞춰가지고 그 부분 맞는 사람의 조건을 부합하는 사람 대표를 뽑아서 잘 일어날 수 있게끔도 내가 체크를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해서 내가 완성되는 좋은 건물을 만드는 게 내가 하는 역할인 거지. 저 사람이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나중에 자재값 이런 거 좋은 거 쓴다고 해도 거짓말로 다른 거 쓰지 않을까?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자재 쓰기로 나라 약속은 다른 나쁜 자재로 쓰기로 할 것 같이 의심된다 그러면 내가 이 견적서를 받을 때 디테일한 세부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설계사 짤 때도 설계사하고 내가 그 건설회사를 만나가지고 그 세부적인 거로 디테일하게 짜줘가지고 그 금액 내가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시공사가 그걸 정말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 설계사와 내가 같이 점검을 다 하는 거죠. 직업적으로. 내가 디테일하게 봐야죠. 그런 것들을. 누굴 믿어요? 내가 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그러고 나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어떻게 100%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될 수 있어요. 제가 무조건 다 잘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장점은 이만큼이 있는데 요만한 장점 때문에 내가 이만한 장점을 무시하고 단점 요만한 걸 이렇게 부풀렸으면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죠.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본인이 그런 부분들이 자신이 없고 그런다 그러면 믿을 만한 내 조력자들을 돈을 주고 나서 의뢰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서 좋은 건물을 만나가지고 받기 위해서 중개인한테 그 중개수를 주는 거잖아요. 좋은 건물 그리고 안전한 거래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개수를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부동산을 샀을 때 내가 중개인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중개인도 내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 체크할 수 있고 이 중개말만 믿지 않고 내가 정말 내 건물을 정말 이해관계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의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내가. 본인이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반대로 시간도 없어요. 내가 지금 사업도 바쁘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보면은 다 돈이 큰 돈이죠. 적은 돈 아니죠. 근데 그 돈을 이걸 꼼꼼하게 해주는 사람을 의뢰해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큰 돈을 쓰는데 그 남한테 주는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정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못하면 그게 더 오히려 큰 화를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여러분. 환율, 금리, 공실 나는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금리 낮추고 싶은데 낮출 수 있어요?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릴 수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지, 뭐 어떡하지? 걱정해야 되는 게 여러분 할 일일까요? 아니죠.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거를 세우는 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내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너무 불안하면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면 돼요. 투자는요.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내가 성장을 하는 거고 더 다음 투자에서 내가 잠깐 삐까닥 거렸더라도 내가 준비를 잘하는 투자자면 절대 무너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갖지 마세요. 내가 준비를 잘하고 뭐하고 그러면 쓸데없이 내가 이상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는 이상은 내 투자가 무너지는 일은 절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본인만 믿고 내가 본인이 할 수 없는 시간대에 누군가에게 내가 의뢰를 해가지고 잘 조율해가지고 좋은 걸 산다고 그러면 투자라는 게 조금 지나가 어떤 안 좋은, 뭐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조금이라도 삐끄덕거릴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인생에 무너질 만한 건 없어요. 내가 투자 수익률이 목표 대비 좀 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투자에도 다 많이 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과정들에 내가 성장하는 과정들이고 투자의 가장 재밌는 요소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좀 뭐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길바닥에 나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저 말고도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할 거예요. 저 다 지나왔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막연한 두려움은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그런 두려움 깨드릴게요. 정말로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안 돼. 그런 최악의 상황은 잘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볼 것들을 못 본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고요. 투자가 없으면 미래도 없어요. 앞으로 미래는 더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좀 깨시고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집중도 하시고 좋은 성과가 나오길 때까지 계속 도전하시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후에 그게 다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너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분이라면 오늘부로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